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정말 증시가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금이 어느 정도 있고 하락장 대응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트레이더라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장일 수도 있지만은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장이 연속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뭐 스윙을 하고 있는 계좌를 보면은 하락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두는 계좌가 있고 또 어느 계좌는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계좌가 있고 하다 보니까 한 주 동안 굉장히 피곤함을 많이 느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매일매일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서도 이번 주는 굉장히 피로감이 많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님들께서도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비록 시장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주말에는 주식을 조금만 생각을 하시고 아니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뭐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시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음 주에 화이팅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시황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일단 뭐 시장을 보면 전일 미 증시 자체가 일단은 뭐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우리 국내 선물도 마이너스 0.9%까지 빠졌었어요. 그리고 외인도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선물이 거의 이제 보합권까지 끌어올렸는데 막판에 이제 시진핑의 친서 소식과 함께 이 미국의 낙폭을 축소를 하고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 자체도 시초가의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의 노이즈가 오늘 많이 나왔죠. 오늘은 뉴스에 흔들렸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뉴스로만 대응을 했다면 굉장히 힘든 장이었을 수도 있고 아예 이제 뭐 금일 하락을 어느 정도 보고 예를 들면은 1시 이후에 대응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1시 이전에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다시 보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갔더라면 그렇게 크게 또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일단은 보면은 오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죠. 장초에 무역 협상이 90분 만에 조기 완료가 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도 함께 박살이 났어요. 중국 증시도 수직하락, 국내 증시도 플러스에서 수직하락. 순식간에 거의 마이너스 0.9%, 8%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중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또 반등을 했는데 한시에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를 했죠. 그러면서 또 수직 낙하. 그 다음에 중국이 V자 반등, 국내 증시도 따라가는 이러한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뭐 하락폭이 깊어졌던 종목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신저가가 속출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신고가 가는 종목을 이렇게 사서 묻어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하락장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의 지지선은 하락장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지지해 주겠지 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추가 매수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 하락장에서는 이제 물량을 받는 총알바지 역할이 돼버려요. 물량을 받아주는 역할이.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을 아껴라. 지금 현금화한 현금을 아껴야 돼요. 쉬는 것도 돈을 버는 겁니다. 어제까지 현금화를 했다면, 즉 어제 그제죠. 이틀 전까지 현금화가 됐다면은 어제부터는 뭐 가진 종목을 팔면 안 되고요. 이제는
손절이 또 무의미한 지금 순간이니까 손절은 의미가 없는 장이고 추가적으로 종목을 사면 안 되는 장이에요. 왜냐? 월요일 날 확인을 해야죠. 월요일 날. 뭐 주식을 사더라도 대응이 되면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할로 즉 비중 조절이라고 할게요. 비중 조절을 하면서 산다면 월요일 날 예를 들어서 오늘도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어요. 신용 반대 매매가 나왔을 때 아침에 개파락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럴 때 받아야죠. 내가 내가 오늘 샀던 종목이 만약에 월요일날 추가 하락하면 밑에서 받아서 이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평단가 위로 올라왔을 때는 추가 매수한 거는 그냥 다 팔아요. 이거는 이걸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나의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는 게 이 비중 조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원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물량만으로 네, 수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비중 조절과 분할 매수로 하락장은 버텨야 되고 지금은 하락이 연속되고 있어요. 하락이 끝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락이 끝난 게 아니다. 일단 오늘 뭐 단기 반등 정도 나왔는데 이게 연기가 됐죠. 이제 관세 부분이 즉 월요일 날 리바운딩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할 걸로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리바운딩하고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상승. 근데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오늘 장세를 보면 그래핀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쪽이 더 이상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에 뭐 있지도 않는 종목 조금만 관련이 있다면 전부 다 엮어서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고 지금 오늘은 지금 원래 대창이 그래핀으로 엮였다가 오늘은 이랑 광물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오전에 뭐 대창 말고 뭐 다른 종목이 상을 먼저 가면서 그런 모습 보였는데 비철금속 관련주들까지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닥이 사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0.29 상승했고 코스닥은 0.2 하락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체감이 마이너스 한 2%한 것 같아요. 오늘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지수가 한 마이너스 2% 정도 맞은 기분이 들 정도의 하루였고 오늘 보면은 실적주들의 상승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즉 하락장이기 때문에 기관이라든지 외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에 기댈 거를 실적으로 좀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종목 어느 정도 실적 관련된 종목은 하나 정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그러면 아니고 그리고 일정주 관련해서 오늘 밤에 이제 우버가 상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미 이 자율주행이 없어야 돼요. 포트에 개인적으로 이거는 몇 번 언급을 드렸으니까 말씀드렸고 지금 경남 제약 인수 우선 협상이 오늘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장에 이거는 오전장에 카페에 말씀드렸습니다. 매도 넥스피티 매도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후장에 급락을 해버렸는데 혹시나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예를 들면은 오늘 8%대 제가 매도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그리고 이제 나머지만 전고점을 돌파한지 보자라고 말씀드렸으면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전량 매도예요. 원래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전량 매도인데 이거를 매도를 안 하고 들고 있으면 사실 자꾸 언급드리지만 스케줄 매매 즉 시나리오 스케줄 매매는 재료가 나오기 전에 비중을 다 줄여놓고 움직여야 됩니다. 재료가 나오기 전에 일정이 되기 전에 즉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 그 일정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제 관심 종목이 이거 그다음에 화폐 이걸 어제 언급을 안 했는데 라온시큐어 다음 주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심주들은 아직 기대감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 조현병 관련해서 명문제약을 봤는데 이게 반등할 자리에서 반등을 못 하더라.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거 반등하면 그냥 전량 매도합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약간 저는 일정 부분 그 아래에다가 걸어놓은 게 사져버려 가지고 지금 살짝 들고 있는데 다음 주에라도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모든 주식이 그렇습니다.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재료. 왜냐? 지금 증시 자체가 하락장이기 때문에 수급 매매가 불가능해요, 지금. 외인과 기관의 수급 매매가 불가능한 장세 속에서 지금 모멘텀 매매를 하면 필히 이 일정이 되기 전에 상승하면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큰 게 하나가 16일이죠. 반도체 코리아 전자재료 컨퍼런스 콜이 있어요. 여튼 일단은 뭐 굵직한 일정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다음 주까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건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다 매도가 됐어야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시황 보면서 네 넘어가죠. 일단 오늘 수급을 보면 웬이 어제에 이어서 또 많이 팔았습니다. 많이 팔았어요. 이쪽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당겼는데 뭐 어제 삼성전자가 워낙 낙폭이 크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등 시총 상위로 약간 지수를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락 속에 단순 반등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진 않고요. 수급이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코스닥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오늘. 근데 이게 이 모습이 이제 뭐 특정 종목군으로 한정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체감하기가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체감하기에는 오늘 장의 체감은 마이너스 2%짜리 장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외인이 엄청 팔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이거 들어왔는데 개인이 다 잡았어요. 이거 개인이 오늘 다 잡았다.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아직은 두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한번 보면 방송 서비스 뭐 개인이 이쪽인데 스튜디오 드래곤 작살났고요. 오늘 뭐 제이 콘텐츠리도 작살났고 이쪽이 다 팔았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차익 실현을 해버려 가지고 지금 그랬고요. 일단 제약은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좀 자 그럼 일단 상해 먼저 보고요. 오늘 상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랑 거의 커플링 장세였어요. 보시면 오전에 상해가 갭 출발을 해서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좋았습니다. 전일장 이런 고가를 처음부터 뛰어넘고 올라갔고 국내 증시는 이 고가를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보면은 이때 조기 종료가 돼서 급격히 하락을 하다가 관세를 내렸다라는 말로 수직 낙하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해서 마무리를 줬어요. 우리나라도 이 시점에 중국 증시를 따라갔습니다. 다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 눈치를 보고 중국 증시를 따라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다른 나라도 똑같은 모습이고 자 그럼 국내 증시 먼저 시황 좀 보고 가죠. 일단 아직 바닥은 잡아준 걸로 보이지만은 사실 좀 이 선까지 최악의 경우 뭐 2000포인트, 2050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MSCI예요.
사실 이미 이제 MSCI 그 한국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미 최저점까지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국내 증시를 외국인들은 안 좋게 본다라는 거죠. 국내 증시를 그렇게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서 돌려주는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은 갭으로 떨어졌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갭을 메꿔주면 좋은 거고 못 메꿔주면 또 이게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 증시는 아직 어, 단순한 하락장에서 반등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증시는 최악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악을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릴게요. 오늘 증시 보면은 이거죠. 이 시가를 돌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말했지만 하락장은 전강 이런 후약의 장세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락할 때는 특히 지수를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고요. 오늘 코스닥이 정말 이 하락장에서 좋은 공부가 저는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지지 라인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일단 아래 꼬리를 돌려줬으니까 돌리면 좋은데 이게 이렇게 음봉 출발하면 또 이 하락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뭐든지 이런 도치 캔들은 위아래 아무 쪽이나 갈 수 있는 이러한 캔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등이 너무 약해요. 오늘의 모습이 반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안심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빠지면 700 깨요. 코스닥 이거 빠지면 700 깹니다. 690도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리는 1차적으로 오겠죠. 이 자리는 이미 추세 하단까지는 내려왔네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돌려주면 좋은 건데 이게 못 돌려주면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아직도 지수는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보면 뭐가 중요하냐. 월요일도 증시를 볼 때 꼭 이걸 봐야 됩니다. 이 반등을 해줬던 고점이 있죠. 이런 구간을 돌파를 해야 돼요. 지수가 오전에 시가 떠서 10분 정도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돌파를 못하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빠진다. 이런 구간이겠죠. 즉 지수 플레이를 하는 거는 개별 종목과 거의 비슷한데 이런 구간 돌파 못하면 빠지니까 여기서 사면 안 되죠. 개별 종목을 지수를 따라가는 종목은 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 이 자리에서 올라오고 눌릴 때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고 또 여기서 돌파 못하면 매도예요. 매도.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면 매수했다가 하는데 이 자리는 살 수가 없었죠. 왜냐? 1시에 이슈가 있었으니까 사면 안 됐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자리에 산 사람들은 오늘 피해가 어마무시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빠지고 이렇게 된다면 월요일 날 또 어떤 현상이냐면 이 자리 예를 들어서 시가가 떨어져서 출발을 하면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이렇게 돌파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월요일 날 하락 출발을 하면 여기서 이거를 돌파를 했다가 여기서 지지 뜩뜩뜩 딱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네 좋은 모습입니다. 코스닥 자체가 지금은 하락 장세 속의 반등이기 때문에 아직도 주의를 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종목 보고 갈게요. 일단 그동안 이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뭐 신라젠 등등 제가 매매를 하지 않는 종목들을 많이 넣었었는데 일단은 워낙 이게 다 붕괴가 돼버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보고 일단은 빼놓을게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지수를 보는 용도로 좀 보고요. 헬스케어 오늘 추세 깨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저점까지 봐야 돼요. 이거는 또 여기 중심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하락이 깊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하면 안 돼요. 지금 자체에서 횡보가 보여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뭐 단기 반등은 할 수 있죠. 덧지니까 내일 위로 뜨면 이렇게. 근데 21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21선 위로 올라타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평을 돌리면서 올라가야 상승이다. 그 전에는 가짜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앱클론, 이거는 기본적으로 매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추세가 강했던 종목이니까 지금 하락에서 이 라인 보고 거래량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면 한번 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세로 해서. 대신 절대적으로 이 라인을 깨면 안 되죠. 여기를 깨고 내려가 버리면 안 되고, 이거와 이거 사이를 보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니커, 지금 돼지열병은 마니커 하나만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매매를 하려고 제가 걸어놨어요. 이거 바닥 찍는 거 보고 여기서 눌리겠지 하고 1,100원에 걸어놨는데 체결이 안 돼 버렸네요. 일을 하다가 체결이 안 돼서 조금 아쉽고, 여기는 의미 있는 구간이었어요. 여기까지 빠지는 구간이 의미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 돌파를 해준 이거죠. 물량을 모았던 구간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모아서 빵 당겼던 이 의미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오늘 잠복을 해본 거고 놓친 거죠. 이거는 너무 그거를 쌍바닥까지 확인을 했으면 3분봉 뭐 5분봉으로 봐도 쌍바닥이잖아요. 이게 확인했으면 그냥 따라 붙었어야 되는데 좀 이건 놓쳤네요. 그래서 다음 주도 이 3일간 이 가격을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일단은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렸다시피 5일을 처음 이탈했을 때 종배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10일을 처음 이탈을 했을 때 종배 들어가는 거, 그럼 이 정도. 그러면 21선 근처니까 이 부분을 지탱을 해주면 한 번 더 나와요. 그렇게 해서 된다면 이런 형태도 되겠죠. 돌파 못하면 여기서 이거 1200원 맞고 떨어지는 모습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한 번의 기회다 라고 생각이 돼요. 마니커는 한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화장품, 애경산업, 이거 추가 매수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가지고 있는 물량 그대로 있고 지금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수급이 하락을 하면서도 꾸준히 유입이 되고요. 이렇게 되는 모습 기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갔다가 빵 떼어주는 모습. 즉 수급 종목은 에클론도 그랬고요. 돌파를 트라이하고 눌렸다가 돌파가 나왔죠. 근데 시장이 이때도 안 좋았어요. 이렇게 쐐기로 눌렸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면은 이런 모습에 뭐 1차 매도를 이때 할 예정이고, 뭐 거의 대부분의 종목 비슷합니다. 카카오 이때는 시장 좋았으니까 올리고 눌렸다가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외경산업 실적이 바탕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오늘 그 종배를 두 개를 했는데 우리 기술 투자를 종가 베팅을 들어갔고요. 이 자리에서 그냥 들어갔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무언가 매매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 이 증시 뉴스란에 비트코인이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언급되면 이거 날라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언급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하고 사게 돼 있어요. 지금 의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누르는 것 같고 시장 영향인 것 같고, 이러다가 비트코인 800 넘어가면
이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600이었어요. 600만 원 돌파에 이만큼을 만들어 놓고 지금 물량을 모으고 있다라는 생각뿐이 안 듭니다. 물량을 모으고 있다라는 생각뿐이 안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제2의 마니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도 계속 공을 들이고 있고요. 수렴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이 구간의 매물이 엄청 날 거예요. 이 매물 소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종목 다 빼고 마니커 좀 네 보려고 하고 오늘도 오전에 매매를 해서 오늘이 이거죠. 여기 눌렸을 때 이때 매매를 해서 여기 저항 그려놓은 부분에서 전량 매도하고요. 또 이때 사야 되는데 이때 못 샀어요. 이때 이걸 못 보고 그냥 종가 이때 마니커 걸어놓느라고 못 사고 좀 약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는 네, 지속적으로 보고 타점 잡아서 해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3,700원 이하 오늘 카페에 말씀드렸고요. 5일선 타고 가고 있네요. 얘가 올라가면 21선하고 이게 바뀌어요. 라인이. 그래서 정배열이라 그나마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이라 좋은 것 같아요.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이다. 삼성전기 오늘 도찌죠. 도찌 모습에서는 이게 나와야 돼요. 이제 여기서 이 위로 시가 자체가 아니면은 여기 언저리에서 0.1% 정도 뛰어서 강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상승 여기 아래를 깨면 안 돼요. 이제 아래를 깨면 안 되고 올라가주는 추세 전환의 모습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바닥권에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제가 이거에 대한 칼럼은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이런 모습이 나온다. 삼성전기는 1차 강력한 상승 찍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 바닥권에 올라왔다가 찍었다. 그러면 지금이 일단 여기서 찍었는데 너무 많이 찍었어요. 여기까지만 찍고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찍어서 이거 여기까지 빼면 사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이 얘기는 사면 안 된다. 추가 하락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돌려야 돼요. 여기서 밑으로 빠지면 조금 내 보수적으로 보다가 내 어떻게 진행하는지 볼 거예요. 왜냐 월봉이 이거 잘못 깨면 쭉 밀려버릴 수가 있어요. 월봉에서 이렇게 그래서 조심조심 이 종목은 보도록 할게요. 월봉이 모양이 조금 불안해요. 월봉이 그리고 대유 에이텍 이거는 조금 오늘 가지고 있던 거 이제 뜬금포예요. 이거 제가 봤을 때 뜬금포로 올라가지고 그냥 전량 매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대유 플러스라는 종목이 움직여서 덩달아 간 것 같아요. 얘도 이제 그래핀으로 엮어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핀 관련주는 좀 보면 좋겠지만 네 조금 네 건드리가 그래서 계속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도 매수권에 근접했네요. 근접했고 돌릴 때 이제 돌리는 모습 나와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돌리는 모습 나와주면 거의 다 왔네요. 그래서 이건 잘 참았고 여기 돌리는 모습에 이제 서서히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런 자리 이탈하면 안 돼요. 29,000원 하면 안 되고 넥슨 GT 시간 외에 왜 이렇게 많이 올라 버렸지? 이러면은 잡기가 애매한데 시간에 많이 올랐네요. 일단은 이때 이 쌓여있는 매물이 엄청나요. 넥슨 GT 그리고 시간에 8% 올랐으니까 좀 조심해서 네, 시가에 따라붙지 않겠습니다. 이거 그냥 시가에는 따라붙지 않겠다. 그리고 눌림 보고 네, 다음 주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월요일은 네, 흐름만 볼게요. 흐름만 넥슨 GT는 너무 올랐네. 그리고 머큐리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공략을 해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잘 끝냈죠. 머큐리는 매매가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비슷한 자리에서 이렇게 바닥을 잡아주니까
5G 관련주고요. 아직 수급이 안 들어온 게 좀 아쉬워요. 근데 이거 돌리는 모습이 한번 나와줄 것 같습니다. 돌리는 모습 나와주면 또 이렇게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월요일 날 이 위로 출발하면 시가가 좀 떠서 가네. 아마 실적이 좋을 거예요. 얘도 이렇게 출발을 하면 좀 관심 있게 볼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강하게 땡기는지 그 여부 보면서 네, 머큐리 공략해 볼 예정이고, 그럼 동성제약 오늘 뭐 할까 하다가 종배를 두 개를 했습니다. 동성제약을 종배가 들어갔고, 종배가 들어갔더니 시간 외에서 네, 이 추가 성장 이슈가 나오는데, 일단은 네, 20만 주여서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하루 거래량의 이제 한 7% 정도의 추가 상장이라 그렇게 영향이 있겠냐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게까지는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점이 약간 좀, 네, 그렇고 5월 15일이니까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구간이 제가 봤을 때 의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 베팅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구간이죠. 이때 하락을 하고 돌려줬고, 여기서도 하고, 이 주가를 박살이 나게 만들었던 구간, 그리고 이거를 어렵게 돌파를 한 구간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돌파를 했죠. 그렇다면 이 구간을 한번 더 낮춰보면 더 낮아요. 이게 아니라 여기보다 더 낮아요. 이렇게 될 거예요. 구간이 분봉에서 제가 해놓은 거니까 여기죠. 그 4월 29일 날 보면 강력하게 거래량을 띄우고 여기서 힘을 모았어요. 힘을 모으고 이걸 돌파를 시킨 다음에 이 구간에서 모든 물량을 받고 이렇게 상승을 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물량을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이때의 모든 매물을 이 구간에서 소화를 시키고 갔어요. 이거는 개인이 소화를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고 가고, 이 의미 있는 구간 언저리까지 내려와 있어서 이제 여기까지는 추가 하락을 하면 추가 매수를 할 예정으로 네, 비중을 조절해서 들어갔고요. 그래서 내일 좀 빠지면 네, 여기서 빠지면 잠깐만 얼마야? 아니 22,500원에서부터 22,000원 구간이네요.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는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덧질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어요. 덧질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양봉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5일선하고 즉 11선 첫 이탈 자리니까, 첫 이탈 자리고 원래대로라면은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왔어야 돼요. 이 갭에 무너지고 난 그 다음날. 근데 이 반등이 여기서 먼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11선 첫 반등이 이렇게 나와주기를 바라면서 종배를 했습니다. 이거는 종배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에스모 자율주행 관련해서 다 죽었어요. 다 매도를 해야 되고,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속적으로 봐볼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관이 개입됐고, 이 자리에서 기관이 개입이 됐는데 지금 나가고 있지 않아요. 이 물량들이. 그래서 기관 물량이 안 나가니까, 그래서 일단은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전체적으로 포트가 좀 많이 네,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다음 주 되면은 여기서 포트를 더 바꿀 예정입니다. 어차피 이제 시장이 한번 물갈이가 되면 주도주도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네,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정말 어려운 장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주말은 주식 생각 조금만 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도록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휴 기간에 주말에 뭐 수소 관련 그리고 종목 몇 개 등등 영상 한번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